시사인 일본어는 홍성필 목사가 시사 일본어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당시 2012년에서 2014년에 걸쳐 제작된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지금은 한국을 떠나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내용 중에 소개되는 강의 시간표나 이벤트 등은 종료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천성인어 방송은 www.천성인어.com으로 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으시고, 방송 중에 소개되는 천성인어 본문은 네이버 카페, 네이버 기름교회 www.naverchurch.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채널 구독과 고평가는 컨텐츠 제작과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홍성필 목사의 해설 천성인어는 여러분의 기도와 선교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교 후원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위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KB국민은행 079-21-0736-251 KB국민은행 079-21-0736-251 홍성필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와 일본어를 한 번에 잡는 시사엔 일본어입니다. 저는 시사 일본어 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JPT 600반과 800반, 그다음에 국내 대학 어학 특기자 보급반을 강의 중인 홍성필입니다. 자, 오늘은 4월 27일자, 2012년 4월 27일자 천성인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세이진고 2012年4月27日付政治を動かした判決といえば、やはりロッキード事件だろう。1983年秋、東京地裁は田中角栄元首相に有罪を言い渡し、闇将軍が表舞台に戻る日は遠のいた。約1年後、田中派の重鎮、竹下登らは、分派行動とも言える創成会の旗揚げと動く。誰の時事漫画だったか、元首相が、アーセイ公正とは言ったが、創生とは言っとらん、と嘆く傑作があった。田中は心痛と深酒で脳梗塞に倒れ、失意のうちに影響力をなくしていく。さて、この判決は政治をどう動かすのか。資金問題で強制起訴された小沢一郎氏の無罪である。大まかな経理処理の方針は承知していたが、嘘の記載をめぐる秘書との攻防までは認められないと。小沢氏は折に触れ、今後は一平卒で、と首相な言を重ねてきた。首引きを解かれた平卒が見据えるのは、秋の代表選か、集団離党や新党か。消費増税の善と多難といい、野田首相は頭が痛かろう。民主党は各自の当選を目的とした非自民の選挙互助会でもある。にわか作りの公約が破れ、政策や手法は敵方に似てくるほど、小沢流の原点回帰は説得力を増す。首相の使い捨てが続く中、慣れたのにならない政治家の凄みも無視できまい。だが顧みるに、この人が回す政治に実りは乏しかった。若き小沢氏は心ならずも、親父に弓を引き、創成会に名を連ねた。以来、作っては壊しのミスター政局も近々70歳。最後のご奉公で何をしたいのか、その本心を蓄財術とともに聞いてみたい。 자, 그럼 먼저 시사엔 일본어에서 시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회 방송 때 자세히 말씀드렸던 오자와 이치로 씨에 대한 내용이 오늘 천성인어의 중심입니다. 이분은 아무래도 역시 요즘 일본 정치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감초, 아직 주역까지는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감초 중에서는 매우 비중 있는 감초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1회 방송에서 예상했었던 바와 같이 역시나 이 오자와 씨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천성인어 첫 부분에 등장하는 로키드 사건에 대해서인데 이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판결의 중심은 다나카 카쿠에이라고 하는 전 총리입니다. 이분이 총리였던 시기는 1972년 7월부터 76년 12월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되겠죠. 이분은 다나카 카쿠에이라는 분은 지금으로 보면은 대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당시 공업 전문학교를 졸업한 총리로서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분 무엇보다도 리더십이 강했죠. 그리고 총리 재임 시에도 많은 성과를 남겼습니다만 마지막에 미국 비행기 제조 회사인 로키드사로부터 당시 5억 엔이라고 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가 발각이 되어가지고 결국 기소되고 맙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사토 에이사쿠라고 하는 총리분 밑에 있다가 반기를 들어가지고요 단독으로 다나카파를 만들고는 대립하게 됐는데 결국 총리가 됩니다. 마지막에는요. 근데 이 다나카 전 총리가 남긴 말 중에 유명한 것은 정치는 숫자이며 숫자는 힘이요 힘은 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당시 일본의 금권 정치를 제대로 보여준 인물답게 사람들도 참 잘도 모았으니 당내 다나카파는 당연히 자민당, 당시 여당이죠. 자민당 내에서 최대 파벌이 되고 물론 당연히 또 총리도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칼로 흥한 자는 또 이제 칼로 어떻게 된다라는 말도 있듯이 참 묘하게도 자신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다나카파 내부에서 반기를 든 인물이 있었는데 본문에도 나오는 바대로 이 다케시타 노보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배신을 하고 그러면 좀 잘 안 풀리고 이제 그래야 할 텐데 이 다케시타 양반도 이분은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타케시타 씨가 만든 정치 모임 이름이 이제 소세카이, 우리식으로 보면은 창정회, 정치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뜻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이름을 올린 것이 다름 아닌 오자와 씨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보스로 모시던 다나카 씨를 떠나서 타케시타 씨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기에 이것도 역시 배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분도 비슷한 식으로 살아오신 분이시긴 한데 전과 후는 다르지만 일단 법정에서도 서보셨고 하니 장차 총리가 되실 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지정 변호사, 그러니까 오자와 씨를 기소한 특검 해당되겠죠. 특검 쪽에서는 이번 판결 지난 4월 26일 날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인지는 아직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아직 민주당 내에서 당원 자격 은 정지된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분의 생일이 1942년 5월 24일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남았죠. 이니까 조만간 70살이 됩니다.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는 보기 힘들겠죠. 본문에서는 두세 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뭐냐면 가을에 있을 민주당 대표 선거냐 아니면은 집단으로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제가 예상을 좀 한번 해보면은요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을 한다 그러면은 오자와 씨한테 있어서는 다시 총리를 향한 길은 멀고 더 험난해집니다.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만으로 국회에서 제1당이 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다음에 하지만 집단 탈당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당 지도부와 승부를 걸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자 봅시다. 현재 중의원이 총 242석 중에서 민주당이 104석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1야당인 야당 중에서 제일 큰 야당인 자민당이 82석. 근데 오자와 씨가 집단 탈당을 하게 되면은요, 현 민주당의 제1당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두 명이 오자와파에 속한 지금 일본에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자와 그룹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오자와 그룹이 한 30명은 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오자와 씨가 민주당을 나온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30명은 나오지 않게 될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제1당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제1당짜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 제1당짜리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즉 일본에서는 정권을 내주어야 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오자와 씨가 집단 탈당을 한다 하더라도 총리가 되기는 어렵겠지만은요. 현 민주당 지도부한테 자 나를 차기 민주당 대표로 밀어주지 않는다면 탈당해버린다 라는 식으로 이 협박 아닌 협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당 지도부로서는 오자와 씨가 나가면 즉시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이 대표 자리를 오자와 씨한테 하도록 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관심 바뀌었던 일본 정치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흥미롭지 않으세요? 물론 직접적으로 시사적인 문제가 JLPT나 JPT 그리고 EJU 일본어 시험에 출제된다고는 보기 힘들겠지만요. 이렇게 관심을 갖고 글을 읽으면 보다 더 재미있게 그다음에 유익한 단어들이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시사인 일본어에서 일본어 부분입니다. 오늘의 테마는 대체용법입니다. 먼저 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쇼히조제의 zenと단안と이野田首相は頭が痛かろう.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首相の使い捨てが続く中、慣れたのにならない政治家の凄みも無視できまい. 먼저 이 형용사에서 이를 뺀 것의 카로는 형용사 플러스 다로, 즉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문장에서 이타카로, 이것은 이타이다로와 같은 뜻이므로 아플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다시 본문장을 살펴보면은요, 쇼히조제노 젠또 다난또이 노다 슈쇼와 아타마가 이타카로, 이것은 소비 증세의 전도 단안, 즉 험난한 앞길도 그렇거니와 노다 수상은 머리가 아플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 문장에서는 무시 네키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동사 플러스 마이, 이거는요 동사 플러스 나이다로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키마이라고 하는 것은 네키나이다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무시 네키마이의 뜻은 그렇죠. 무시 네키나이다로가 되니까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이 문장에서 나오는 츠카이스테라고 하는 단어는 요주입니다. 이걸 직역하면은 쓰고 버린다 라는 뜻이 되는데 이건 우리말로는 일회용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에서는 일회용 카메라, 일회용 렌즈, 일회용 마스크라는 단어를 직역한 이까이요라는 단어 대신 츠카이스테 카메라, 츠카이스테 마스크, 츠카이스테 렌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JPT 파트 6 오문정정 문제에서 이까이요 카메라, 이까이요 마스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이까이요에 이까이요라고 하는데 슬그머니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요, 이 녀석을 그냥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고미는 위협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슈쇼노 츠카이스테가続く中、慣れたのにならない政治家の凄みも無視できまい. 수상에 일회용이 이어지는 와중에 될 수 있었는데 안 된 정치가의 위협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오늘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들으시고 해답을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그 중에서 몇몇 분들의 답을 이 방송을 통해 소개해 드릴게요. 물론 사연도 대환영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의 시사 문제입니다. 이 오자와 상이 그래도 되고 싶어하는 일본 총리의 임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미리 힌트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낚시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인터넷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답을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두 번째로 오늘의 일본어 문제입니다. 오늘 설명한 카로, 마이를 이용해가지고요. 이번에도 멋진 짧은 글짓기를 내서 보내주세요.
물론 해석도 함께 해주시고요. 재미있고 훌륭한 작품이 있으면 역시 이 방송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는요. 시사홍 SISAHONG 그 다음에 @ 네이버닷컴입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시사 일본어 학원의 전적인 지원으로 해서 이 방송이 일본어 관련 방송으로는 국내 최초로 팟캐스트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벌써 1회는 등록이 되어 있어요. 굳이 학원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아이폰 팟캐스트의 제 이름 홍성필을 검색하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팟캐스트에 접속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아낸 방법은요. 사실 저도 안드로이드를 쓰거든요. 제가 찾은 것은 팟드로이드라는 앱이에요. 팟캐스트는 PODCAST잖아요. 근데 이거는 POD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드로이드, POD 그다음에 DROID입니다. 한번 접속해 보시고 느낌도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고마울 겁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요. JPT 시험을 치는 분들께서는 아마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응시를 하고 계실 텐데 만약 찾아가기 좀 불편하셨다는 분이 안 계시나요? 저만 그러나? 그래가지고 물론 즐겨찾기를 등록해 놓으시면 편하겠지만은요. 아직 즐겨찾기를 안 해놓으시고 시험 접수하실 때마다 네이버 같은 곳에서 검색하시면서 들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소 하나 만들었습니다. 주소는요. www 없이 그냥 jpt.jpt990.com을 찍으시면 곧바로 JPT 접수하는 곳으로 연결시켜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www 없이 jpt.jpt990.com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은요 곧바로 JPT를 접수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천성인어 중에서 아직 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1회 방송에서 드린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